여러분 혹시 해외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요즘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태국의 상류층, 즉 하위소 계층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태국의 상류층은 한국을 상당히 무시하며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태국 상류층은 자신들의 경제적 우위를 자랑하며 동남아시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태국은 관광업, 무역, 그리고 천연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상류층은 그 덕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태국의 정치인들과 대기업 경영진들 역시 자신들의 나라가 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입니다. 많은 태국의 상류층 인사들은 한국을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전자제품 몇 개 잘 만드는 나라로 치부하며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인식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신흥국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죠. 한 태국 정치인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 몇 가지 잘 발달한 나라일 뿐이지 우리가 신경 쓸 만큼 중요한 경제 강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관광업과 무역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태국의 상류층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 그들은 아직 멀었어. 우리처럼 글로벌 무역에 능숙하지 않지. 라는 말은 태국 상류층 사이에서 흔하게 들리던 말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한국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관광업과 수출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태국 상류층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방콕이나 푸켓과 같은 도시에서는 상류층의 호화로운 생활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초호화 리조트, 최고급 호텔, 전용 헬리콥터 서비스 등 태국의 하이소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죠. 이들은 국제적인 파티와 모임에 참석하며 자신들의 부를 자랑했고 한국은 그들 사이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의 이런 태도는 태국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태국 경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태국 경제는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태국 상류층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더라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경제적 힘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의 정치인들과 일부 재계 인사들은 한국을 경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한 대기업 CEO는 한국이 아무리 성장해도 태국을 넘을 수는 없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오래된 무역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태국 상류층은 한국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일상적으로 표출했고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그들의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다른 서구 국가나 중국과의 무역에 더 집중했고 한국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던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경제 성장을 이루며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IT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상류층은 여전히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성공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과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상류층의 무시와 경멸 속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서서히 태국에서 자금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태국 경제에 기여한 만큼 태국에서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철수는 태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안기게 됩니다.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태국의 경제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한국 자본의 유출은 점점 더 가시화되었고 이는 태국 금융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상류층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제 태국의 상류층은 자신들이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부와 권력은 점차 위협받게 됩니다. 태국 상류층의 오만한 태도는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국 경제가 어떻게 위기로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태국과 한국의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태국 경제의 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의 철수로 인해 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서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바로 태국의 상류층과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본이 철수한 이후 닥쳐오는 경제적 파국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자신들이 경제적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자만했었죠. 하지만 그들이 과소평가했던 한국의 자본 철수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상류층은 자신들이 불러온 이 재앙 앞에서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류층의 대기업들은 한국 자본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국의 성장 이면에는 외국 자본, 특히 한국의 투자 자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태국 대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해왔는데 이제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태국 내 관련 산업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국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이 정도로 컸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상류층은 눈앞에 다가온 경제적 재앙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상류층 인사들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다시 태국 시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떠나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 상류층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실망감이 컸고 이제는 굳이 태국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죠. 그들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투자 방향을 돌리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으로의 복귀를 고려할 만한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자본의 철수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자본에 크게 의존했던 기업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거나 이미 파산했으며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방콕을 비롯한 태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곧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업자는 갈수록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된 시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죠. 태국의 중산층과 서민계층은 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상류층이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도 사라졌으며 경제적 불안이 극에 달하자 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상류층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한 대중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상류층의 부정부패와 특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와 상류층은 점점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중의 분노는 태국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로 집중되었습니다. 태국의 부유층, 특히 상류층은 그동안 자신들만의 특권과 부를 누리며 일반 대중의 고통을 외면해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고 대중의 분노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상류층은 한국 자본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태국 정부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상류층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대중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상류층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태국 전역에서는 점점 더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정부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하며 강력한 정치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태국 상류층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죠. 태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혼란에 대해 많은 외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태국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미 한국 자본의 철수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받은 태국이었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도 태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태국 경제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태국 상류층은 진지하게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전자제품 몇 개 잘 만드는 나라로 치부하며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자본의 철수가 불러온 경제적 파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태국 상류층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얼마나 외국 자본에 의존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외국 자본, 특히 한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자본이 철수하자마자 태국 경제가 휘청거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죠. 이제 상류층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상류층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태국 사회의 불만과 갈등은 이번 경제 위기를 계기로 더욱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부패, 그리고 상류층의 특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태국 사회는 점차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상류층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그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상류층은 자신들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대중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했고 그들이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한국 자본은 다른 시장으로 옮겨갔고, 한국 기업들은 다시 태국에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태국 상류층은 그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자본이 사실은 태국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 협력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번 경제 위기가 단순히 상류층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국 전체가 이 위기를 통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물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태국 상류층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상류층은 이제 한국의 경제적 힘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겸손함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태국 상류층은 그동안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이제 그들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태국 상류층의 오만함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위치를 과신하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한국의 성장이 그저 일시적일 뿐이며 자신들이 굳건히 아시아의 중심지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 자본이 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시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태국 경제의 핵심적인 축 중 하나였고, 그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태국 경제는 급속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태국 시장에서 자금을 철수하기 시작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국 상류층과 정치인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 자본과 기업들이 그동안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의 사업 확장보다는 철수를 고려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당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 자본이 다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 투자자들이 태국 상류층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고 그들이 더 이상 태국에 머물러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한국 자본의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상류층은 여전히 자신들이 무한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본의 철수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커져갔고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태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함에 따라 태국 내에서 그들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들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 IT 관련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들의 철수는 해당 산업의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태국 내 중소기업들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태국의 경제적 불안정을 염려하며 추가적인 투자를 보류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국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태국 내 은행들은 한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급격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대출을 받은 기업들 역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조차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생산 차질을 빚으며 수익이 급감했습니다. 이제 태국 경제는 단순한 불안정을 넘어서 본격적인 위기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태국 상류층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 자본이 철수한 후에야 그들은 한국의 경제력이 단순히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라는 오만한 인식에서 벗어나요.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한국 자본의 철수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방콕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실업률이 급증하며 도시 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었죠. 상류층과는 거리가 멀었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점점 불안과 분노가 퍼져나갔습니다. 태국의 중소기업들은 한국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을 하거나 기술력을 공유받았던 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은 이제 생산 라인을 멈춰야 했고 그로 인해 문을 닫는 기업들도 속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경제의 기반이 얼마나 외국 자본에 의존적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독립적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외국 자본, 특히 한국 자본의 큰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상류층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국 경제는 너무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회복을 이루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대출 금리는 급격히 상승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전역에서 사업체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상류층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자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방탕하게 누렸던 부와 권력은 이제 무의미해졌고 그들은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이 한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제 태국 국민들은 상류층의 탐욕과 무책임함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이 자신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과 파산한 중소기업인들이 시위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경 진압을 시도했지만 그럴수록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태국의 상류층과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경제적 우위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태국의 대중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혼란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태국의 경제적 위기는 곧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이어졌고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한국 자본이 철수한 후 겪은 경제적 위기가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상류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정치인들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을 떠났고 그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태국 상류층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너무나도 컸고 그 대가는 태국 사회 전체가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태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태국 상류층은 그들이 무시했던 한국의 경제력을 다시 인정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태국 시장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저했고 태국 경제는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태국 상류층은 이번 사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경제적 우위를 자만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으며 겸손함과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태국 상류층은 자신들이 오만하게 무시했던 한국, 자본의 철수가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태국 전체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와 특권이 결국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이죠. 한국 자본이 빠져나간 후 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상류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실업률은 최고조에 달했고 상류층의 부패와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시위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정치적 개혁과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태국 상류층은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